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저번 석 달 동안 트랙스를 타고 다니면서 만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트랙스의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면서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대체로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또 본인 차량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좋게만 평가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아쉬운 부분은 운전석 쪽 2열 창문 이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차도 처음에는 잘 작동이 됐었는데 요즘에 가끔씩 2열 운전석 쪽 창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윈도우 모터 불량으로 개선품이 나오면 교체를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거의 모든 트랙스가 2열 창문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명확한 조사와 재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출고되고 있는 모델들은 빨리 개선이 돼서 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창문이 잘 열려서 저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윈도우 모터 불량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차든 풀체인지 모델들은 초기 불량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풀체인지 모델을 처음 사면 베타 테스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초기 불량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무상 보증 기간을 이용하면 또 그렇게 많이 타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은 직장 생활하면서 서비스 센터 예약하고 수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현대 그랜저도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12가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장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에 들어가는 2만 가지가 넘는 부품들과 전자제어 시스템이 서로 작용을 하다 보면 업체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초기 불량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고 완벽한 차를 테스트한 후에 출고하면 좋은데 그렇게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차는 풀체인지 되고 1년 후에 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불량에 대해서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국산 전기차의 급발진 사건 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2열 창문 한쪽 모터 불량 정도야 그렇게 큰 불량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점점 옵션도 많아지면서 반도체가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가 잘 되지 않고 여기저기 하청업체에서 부품들을 사와서 조립하다 보면 당연히 전자제어 쪽에서 오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불량을 잡아서 출고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정도의 그런 물리적인 불량 같은 경우는 무상 수리 기간 중에 수리를 받으면서 그럼 고치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체적인 저의 총평으로는 만족감이 꽤나 높은 차입니다. 차주마다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에 타던 차가 어떤 차였느냐에 따라서 차주분마다 또 평가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아래의 차량에서 이 정도의 주행감과 공간감을 제공하는 차량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셀토스나 니로, XM3, 토레스,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쟁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을 제가 다 시승을 해봤거든요. 타보고 옵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나마 차량을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주행감이나 승차감 그리고 고속 안정성 같은 것들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가장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 출력에 예민하신 분들이 트랙스 정차 시에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엔진에서 흡입하고 행정 폭발 배기, 연소하는 그런 엄청난 진동이 폭발이 일어날 텐데
그걸 억제하고 잡는 게 돈이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가 아닌 이상 내연기관차는 소음과 진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량 극과 가격에 따라 어느 정도 엔진 마운트라든지 진동을 억제시키는 기술을 넣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전기차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내연기관차를 사면서도 전기차만큼의 소음과 진동을 바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 가격을 생각하면 트랙스의 진동과 소음은 충분히 납득되는 수준으로 잘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통의 1.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도 이 정도의 소음과 진동을 억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나 제네시스도 내연기관차는 다 소음과 진동이 조금씩은 느껴집니다. 근데 그 차들은 트랙스보다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진동, 소음, 출력이 트랙스보다 좋은 차를 사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의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제 BMW 530i가 트랙스에 비해서 출력, 진동, 소음, 소재, 옵션, 기능, 승차감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530i를 사려면 7,500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되거든요. 2,700만 원에 이 정도 출력, 승차감, 공간감, 디자인, 옵션까지 모든 면을 고려한다면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스를 사기 전으로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공간에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도 저는 다시 또 코나나 셀토스 같은 차량을 사지 않고 트랙스를 또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석 달 넘게 1500km 이상 출퇴근하고 장거리도 뛰어보면서 트랙스에 대한 아쉬운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또 그 전에 어떤 차를 탔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차량 히스토리에 따라서 트랙스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나름 지금 차량 유튜버를 하면서 여러 메이커의 다양한 고급차부터 대중차, 경차까지 여러 가지 차종들을 타보면서 느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면서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오너분들께서도 댓글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남겨주시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